자, 그럼 보장 교육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딱 그 특약들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실제 상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제 거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오늘 얘기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볼 건데, 자, 첫 번째 세션은 이거예요. 나를 위한 보장. 여러분에게 어제 과제를 내드렸던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해봐라잖아요. 사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결국에 고객한테 제시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걸 고객한테 제시해야 이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입하면 이건 안 할 것 같아 하는 걸 고객한테 가입하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고객한테도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에게도 나라면 가입하겠다, 그리고 혹은 내가 가입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고객도 그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와닿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보장 상담 기본을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처음 경력이 아직 많이 쌓이기 전에는 보장 위주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보험 가입했는데 내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시당초 내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험 자체를 가입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시켰다라면 유지가 좀 수월합니다. 거기다가 초보자들도 딱 팩트 있는 그대로 자료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 위주로 상담이 가능해서 진입장비 처음에 시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뿐만 아니라 비교가 딱 정확하게 숫자로 적혀져 있어요. 보험료가 비교가 되든지 혹은 보장 내용이 비교가 되든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내가 보여준 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고객에게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나를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상담 끝나서 제시할 때, 청약에 들어갈 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설계를 하면 그때 이제 고객이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 싶으면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고객을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가입할 거를 설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보험을 짜는 게 가장 정량적으로는 가장 절대적인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숨어있는 말이 존재하죠. 뭐예요? 동일 스펙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가장 저렴한 보험이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렴한 보험이 좋다라고 하면 실비가 제일 좋겠죠. 실비만 하면 되겠지, 제일 저렴하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고객이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그래야 고객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좀 감정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스펙상으로는 절대 깰 수 없는 보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저도 있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는 설계사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많다 얘기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가입시킨 고객들이 좀 시간을 지나면 자기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보험 설계사를 한대. 그래서 만나자고 했대. 제 고객분이 그랬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지인이 설계사를 시작했는데 자기한테 주민번호를 물어보더래요. 뭐예요? 보장 분석을 하겠다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또 누가 또 경쟁이 붙은 거야, 딱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드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미 줬대요, 주민번호를. 근데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해? 이미 줬는데. 그래서 주셨어요? 되게 당황스럽네. 그런 다음에 주신 건 알겠는데, 예, 그럼 만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또 만났대. 주민번호도 주고, 지인한테 주민번호 주고 이미 상담도 받았어. 그럼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설마 지금 가입한 거 깨겠다고? 이런 걱정이 좀 들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담은 다 하신 거예요? 했대. 그 지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비싸대요. 보험료가 많이 비싸대. 제가 20만 원 정도로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분을. 40세, 41세 그 정도 된 여성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비갱신형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 지인분께서 그분한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얼마를 얘기를 하려고 20만 원 비싼가 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그쪽은 얼마 얘기하는데요? 그랬더니 7만 원이래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20만 원짜리가 아무리 줄여도 이게 7만 원이 된다? 갱신형인 거예요. 갱신형을 제시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랑 상담했을 때부터 둘이 합의가 됐던 게 뭐였냐면 갱신형은 아니다, 비갱신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 고객분이 이제 지인한테 비싼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특약들 보험 내용이
이상한 거 있어? 혹은 뭐 부족한 거 있어?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비싸다. 그럼 고객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럼 내가 잘 가입했네. 다른 설계사가 와서도 내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고 그냥 비갱신을 갱신으로 바꾸자라는 소리만 하는 거 보니까 보험 자체는 괜찮네 라고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그냥 고객 그 지인분한테 알겠다 라고 하고 보냈어 라고 자랑하려고 저한테 연락한 거더라고요. 나 유지 잘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거예요. 고객분이 납득이 가능하고 다른 설계사들이 왔을 때 내가 가입시켜 주는 내용을 보고 나쁘다, 안 좋다라는 소리가 함부로 안 나오게. 하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 고객들이 보험료가 부족하니까. 그럼 그게 왜 부족한지를 고객에게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전체 보장 중에서 이게 좀 부족한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고객님에겐 이쪽이 더 중요해서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쓰느라 이쪽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고객들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설계사가 와서 그 부분을 찝으면 했던 얘기 그 말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을 들어와도 잘 방어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막 방어하려고 안 해도 고객들이 알아서 먼저 해지 방어를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고객이 약간 상담 받고 나서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136, 12 가입하고 다음 달, 가입하고 석 달 뒤, 가입하고 6달 뒤, 가입하고 12달 뒤에 또 CS를 가는 거예요. 갈등. 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기억 못하면 당연히 못하지. 그래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몇몇 포인트만 전체 풀로 해주는 건 고객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격 들어올 것 같은 부분, 그리고 당신한테 꼭 필요해서 우리가 신경 썼던 부분, 이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CS 가서 소개 요청도 하고 추가 계약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하시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고객분이랑 그냥 수다 떠세요. 일을 먼저 다 하고 수다 떠시면서 좀 친해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어제 오늘 다 합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나가서 실제로 보장 분석을 열잖아요. 고객들 걸. 그 보장 분석을 열었을 때 고객님 보험이 이런 게 문제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합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하면 좋고 억지로 하려다가 고객이랑 관계 어긋날 것 같으면 안 건드는 쪽. 그리고 여기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빼오세요. 유사보험이라고 하면은 보장이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따 뒤에서 설명 같이 해드릴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 먼저 할게요. 1번과 2번, 3번 얘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이 가입한 보험이 다 각각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1번부터 3번은 재무로 가입하신 분들 얘기예요. 자, 종신보험이 뭐예요? 그쵸? 그런데 죽을 때 보장을 받는 게 종신보험인데 요즘에는 종신보험 가지고 단기납이라고 해서 혹은 예전에도 단기납까지는 아닐지라도 완납을 하면 이자를 조금 더 붙여준다고 해서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신보험을 왜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했을까?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최저보증이율이 뭐예요?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남은 걸 적립을 하는데 이 적립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로 계속 이자를 붙여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이자가 은행 같은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붙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모았을 때는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혹은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낸 보험료에서 뭘 뗀다고? 그쵸? 사업비를 떼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납입이 뭐예요?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을 위해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거 딱 그만큼 만약에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은 딱 1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더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대신에 추가 납입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왜 해? 추가 납입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저보증이율이 있고 그거를 복리로
해서 이자를 계속 붙여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비를 추가 납입은 안 돼요. 이거예요. 자, 고객이 종신보험을 사망을 생각해가지고 가입을 한 거야. 그럼 사실 추가 납입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종신보험을 나중에 해지해서 해지원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야 라면 사업비를 안 떼는 게 고객한테도 더 이득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추가 납입을 시켰어야 되잖아, 고객 입장에선. 자, 그럼 여기서는 입장을 좀 구분해서 볼게요. 설계사는 왜 추가 납입을 안 시켰을까? 고객이 부담이 되니까. 아니요. 자, 10만 원짜리 만약에 가입을 했다 쳐요. 근데 이거를 고객은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라면 5만 원을 납입하고 5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수료가 적으니까. 그쵸. 추가 납입을 하는 부분은 설계사한테 수수료가 전혀 안 떨어져요. 그 소리는 뭐예요? 설계사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고객에게 추가 납입이라는 걸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 수수료 내지는 소득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니까 추가 납입을 시켜버리면. 하다못해 사실 저도 추가 납입을 안 시킨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고객들한테 추가 납입을 다 알려는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었냐면 10년짜리를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새로운 거 또 가입하실 거예요. 그쵸? 10년 뒤에는 최저보증률이 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납입 가능하신 만큼 가입하시고 10년 뒤에 추가 납입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라. 그러면은 상품 하나로 10년짜리를 가입하셨지만 20년간 저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납득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다시 추가 납입 처음부터 하시는 걸로 금액 조정하고. 근데 그런 것마저도 얘기를 안 하는 설계사라면, 고객이 추가 납입의 존재를 아예 몰랐다라면 고객은 해당 설계사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추가 납입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죠? 추가 납입을 안 했던 거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변액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이 뭔지는 아시죠? 보험사에서 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펀드 변경이 없었대요. 수익률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 펀드 변경이 없었던 변액보험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 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펀드 변경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가입한 저축보험, 저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했으면 해지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손해볼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꾸셔가지고 내 쪽으로 돌리던지, 내 쪽으로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건데 기존 설계사랑도 연을 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고객이 조금의 손해도 싫고 바꾸는 것도 귀찮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 추가 납입하면 되지, 지금부터 펀드 변경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세금 가입 저축보험이 왜 손해가 없어요? 그 사업비가 거의 안 떼요. 저축보험은. 연금보험이 10% 정도 뗍니다. 그리고 4번. 지금부터는 이제 보장성이에요. 40세 미만이 아니라 40세 이하예요. 40세까지는, 현재 40세까지는, 보험 나이로 4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인보험이 들어가 있어.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보험료. 두 번째, 보장? 정확하게 일반 건강체 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어린이 보험과 일반적인 성인 보험의 차이가 뭘까요? 보통 어린이 보험이 더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그러면? 저렴하다. 또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감액기간은 없어요. 면책기간은 15세 이상은 있어요. 감액기간이 없어요? 네, 어린이 보험은 감액기간이 없어요. 15세 미만은 면책기간도 없어요. 근데 감액기간 같은 경우에는 1, 2년만 지나면 되잖아. 그럼 가입한 지 1, 2년 지난 사람들은 사실 감액기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어른이 보험의 장점. 네, 어른이 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납입면제입니까? 맞아요.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가 뭐예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맞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중간에 중대질환에 걸렸어요. 그럼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장은 다 받아. 언제까지? 보험의 만기까지. 이게 납입면제예요. 좋잖아요. 보험료 안 내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인보험은 납입면제가 어떤 거죠? 납입면제 조건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또 그 외에 뭐 몇 가지 있어요. 후유장애 80%라던가. 이건 손보는 후유장애 80%예요. 생보는 후유장애 50%. 뭐 이런 중증 질환들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른이 보험은 납입면제가 뭐예요? 유산? 유삼은 지금은 안 돼요. 유삼이 안 되게 바뀐 지는 좀 됐어요. 옛날에는 아예 유삼만 걸렸어도 납입면제 다 해주는데 30대가 생각보다 유삼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건 안 되게 바뀌었고, 지금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일부 회사들은 허혈성 심장질환뿐만이 아니라 부정맥까지 포함해서 순환기의 질환으로 납입면제 조건이 확장이 돼 있어요. 부정맥도요? 네. 이거 보험료마다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사실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순환기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혹은 부정맥, 이거는 보통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만 돼도 발견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은 40대에도 부정맥 오셔가지고 수술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자, 봐요. 40세까지 어른이 보험이 돼요. 그 소리는 뭐야? 10년도 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은 이거 강하게 누리셔도 돼요. 왜? 어른이 보험이 40세까지로 늘어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30대 중반의 분들은 이전에 가입했을 때는 다 30살까지밖에 어른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른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지금 갑자기 성인 보험이 아니라 어른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나이래. 근데 한 2, 3년 정도 전에 성인 보험으로 가입했던 분이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면 손해일까 아닐까? 두 가지 측면, 일단 보험료만 봐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보험이 좀 싸요. 두 번째, 지금 10년고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0대 중반 분들은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 10년고지가 아니라 일반고지로 가입했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총보험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 신명고지가 어린이 보험료 적용돼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고지랑 어린이 보험 자체가 할인율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도 더 저렴해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가입을 했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럼 확률상 납입면제 될 확률도 제법 높잖아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협심증 뇌혈관 질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바꿔라, 어린이 보험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하나에 가족들이 묶여있는 보험.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계약자가 엄마예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이 계약자예요. 근데 그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가 어머니 본인, 배우자, 자녀 1, 2, 3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2010년대 중반쯤에 많이 그렇게 2010년대 초중반에 많이 가입들 했어요. 손해보험사에서. 보통 이거 실비를 이런 식으로 다 가입해놨어요. 실비를. 보험료는 한 번 내는데 가족이 다 고정하는 네. 거예요? 대신에 보험료도 그 전체 치만큼 내는 거지. 아, 세면치? 네. 그렇게 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보험의 장점이 뭘까? 아, 보장 금액 크게 한 명만 걸려.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각각 개별적으로 세팅이 돼요. 네? 사람별로. 네. 모르겠어요. 어제 얘기했죠. 보험 누구 거라고? 계약자 거라고. 청구 권한도 누구한테 있다고? 계약자. 그럼 어머님이 그냥 전 일가족 걸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 없어. 그거 말고는 약간 뭐 할인율이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관리가 좀 편하다. 한 명이 그냥 다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 단점은 뭘까? 만약에 해지해야 되면 다 해지가 비슷해요. 자,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요?
피보험자의 나이 기준이죠. 근데 여기처럼 피보험자가 여럿이 있어. 그럼 그 보험은 한 보험 하나인데 피보험자별로 종료기간이 다 다른가? 계약자가 주 피보험자가 되고요. 나머지 피보험자들은 종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의 보험 기간은 누구 걸로 가요? 주 피보험자 걸로 갑니다. 보통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90세 만기로 가입을 했어요. 그럼 자녀들은? 짧죠. 자녀들 입장에선. 어머님이 90세면 자녀들은 몇 살이에요? 그때 보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당장 어머님이 좀 편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에는 실비 위주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주면 좋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는 없다. 차라리 빈 공간을 제대로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것들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